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위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 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4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학년도 B형 1번 문제고요. 전술게임 모형의 주제와 주도성 프로파일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체육수업 모형에서 한 3가지 정도 모형의 주제와 주도성 프로파일을 작성해 봤던 것 같아요. 직접 교수 모형, 동료 교수 모형, 개별화 지도 모형,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전술게임 모형까지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 전술게임 모형의 주제는 이해중심 게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중심 게임 지도라는 이 주제와 이 모형의 어떤 특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과제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초기 게임 형식, 기술 연습, 변형 게임, 정식 게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전술 게임 모형을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초기 게임 형식으로서 이제 간단한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해서 그 전술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초기 게임 형식을 이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필요한 기술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형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정식 게임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 변형 게임을 우리가 교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대표성과 과장성을 꼭 거기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 대표성과 과장성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구를 배구라는 종목을 지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배구라는 종목의 변형 게임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변형 게임을 만들 때 배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담겨 있게끔, 배구의 어떤 본래적 속성 있잖아요. 배구적 본래의 속성이 있게끔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전술 문제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교사가 강조하고 싶은 전술을 계속 강조할 수 있게끔 변형 게임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 말에 지금 대표성과 과장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이 대표성과 과장성의 개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과 과장성이 들어가 있는 과제 구조가 변형 게임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성 프로파일 한번 보게 되면요. 주도성 프로파일에는 7가지의 내용 요소가 있잖아요. 내수가참, 상학과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제시, 참여 형태, 상호작용, 학습 진도, 과제 전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선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교사 중심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만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대부분의 모형에서는 교사 중심적으로 이제 내용 선정이, 교사가 이제 내용을 선정하는 거죠. 내용 선정이 이루어지고, 수업 운영도 여기서는 이제 교사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제 제시도 교사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 형태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전술 게임 모형에서 특징적인 상호작용과 학습 진도인데,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적이거든요. 이 상호작용적인 이게 어떤 거냐면,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전술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연역적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지도한다고 했었을 때 상대방 뒷공간, 상대방 뒷 영역에 침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연역적 과정, 그런 연역적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사의 질문과 학생이 대답하는 이 과정을 상호작용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술 연습과 변형 게임의 과제 구조를 진행할 때 교사가 단서하고 피드백을 하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상호작용적이라는 것, 상호작용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학습 진도는 간접적인데요. 우리가 전술 게임도 직접 교수명과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다 비슷한데 학습 진도도 직접 교수 모형에서 이제 1,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접적인 부분과 간접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직접 교수 모형에서 처음에 시작과 끝을 이제 교사가 이제 정하는 게 직접적인 부분이었고, 그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서 연습의 시도라는 거 횟수를 결정하는 게 이제 간접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전술 게임 모형에서의 간접적인 부분은 학생이 게임 상황에 참여하게 되면 스스로 연습 시작과 종료를 결정한다. 이 부분이 이제 간접적인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게임 상황에 참여했을 때 시작과 종료를 결정한다는 거고, 직접 교수 모형에서의 직접적인 부분은 그 수업의 시작과 끝, 연습의 시작과 끝을 교사가 결정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학생이 게임 상황에 참여했었을 때 스스로 연습 시작과 종료를 결정한다는 게 간접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제 전개는 교사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이라고 나와 있고, 일단 전술 게임의 주도성 프로파일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치시고요. 이것을 직접 교수 모형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21학년도 B형 5번 문제인데요. 요즘
공부나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시원한 골 장면을 시청하면 평소의 불안이나 욕구불만, 스트레스 등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에 해당하는 시청 욕구를 캐츠, 그래비치와 하스의 개인차 이론에 근거하여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스포츠와 미디어라는 테마를 다루면서 그때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을 다루면서 그 해당 범주의 개인차 이론, 사회 범주 이론, 사회 관계 이론, 또 뭐 문화규범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것이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학년도에 이제 개인차 이론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는 욕구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차 이론에서는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도피적 욕구, 통합적 욕구고요. 인지적 욕구는 뭐 지식이나 이해, 그다음 경기, 규칙, 결과 같은 것에 해당하는 게 인지적 욕구가 되는 거고요. 정의적 욕구는 흥미나 즐거움, 심미적이라든가 감정적 경험을 의미하는 거고 정의적 욕구와 도피적 욕구가 좀 비슷하거든요. 이 도피적 욕구는 부정적 감정 해소입니다. 부정적 감정 해소. 이게 정의적 욕구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이라고 해서 이게 정의적 욕구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부정적 감정 해소 도피적 욕구라는 거, 통합적 욕구라는 것은 어떤 공유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월드컵 이제 시청하면서 붉은 악마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 욕구의 예가 되는 거겠죠. 그때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구는 그 자체로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의 일을 맥루한의 그 미디어 이론의 기준에 이 기준 세 가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매체 자체의 정의성,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인데 이 축구라는 것이 쿨매체 스포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쉽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힌트를 또 하나 줬어요.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쿨매체 스포츠는 대부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한매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정적이고 좀 약간 뭐랄까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이런 박수를 치더라도 굉장히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규칙이 엄격하고 이런 거고요. 축구 같은 게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해서 이 축구라는 것을 쿨매체 스포츠를 모르고 있어도 여기서 한번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해서 왜 정의성이 낮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재미있다고 하는 거니까 정의성이 낮고 정의성이 낮기 때문에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코클리가 좋아하는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참가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 그리고 스타 선수의 탁월한 기량인데요. 이것을 지금 저는 스포츠가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쓸 것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나왔지만 시험 상황에서는 이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상황을 묘사해 놨어요. 예를 들면은 뭐 두 A랑 B팀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가 뭐 엎치락뒤치락 한다. 이러면 이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서 그 스타 플레이어가 굉장히 탁월한 기량으로서 막 이제 뭐 수비수를 이렇게 제치고 뭐 골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묘사됐다면 스타 선수의 탁월한 기량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22학년도 B형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자 이름에서 유래한 프랭크 스탈링의 법칙은 심실 이완기만 혈액량과 심실 수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 프랑크 스탈링의 법칙이고요. 이 프랑크 스탈링의 법칙이 어떤 거냐면 비너스 리턴. 그러니까 들어오는 혈액량이 심장에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게 되면은 이제 이완기말 용량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게 되면은 좌심실이 어떻게 되죠? 그 혈액량이 그 좌심실에 가득 차니까 좌심실이 커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좌심실이 커지는 것을 이제 이완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심실의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짜줄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이 짜줄 수 있으니까 일회박출량이 더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심실 수축력이 더 커지고 더 많이 나가게 된다. 이게 이제 프랭크 스탈링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문제는 이제 박출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이 당시엔 이제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이 박출계수를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가로친 부분에서는 답이 일회박출량이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심실 이완기말 용량이고 일회박출량이 되는 거고 왜냐면 수축기말 용량이 이만큼이 남은 거잖아요. 들어온 게 이만큼인데 남은 게 지금 이만큼이니까 나간 거라는 거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박출량이라 알 수 있고요. 박출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들어온 용량분의 일회박출량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일회박출량 또 다른 식으로는 들어온 심실 이완기할 용량분의 심실 이완기할 용량 빼기 심실 수축기말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심실 이완기말 용량 빼기 심실 수축기말 용량이 이제 일회박출량이 되는 거죠. 나간 양만큼 들어온 양분의 나간 양을 하면 됩니다. 트레이닝 정에는 90분의 50 곱하기 100이 박출계수가 되는 거고요. 트레이닝 후에는
95분의 57 곱하기 100이 박출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후 보게 되면 트레이닝 후에서 지금 총 혈액량이 4에서 4.5리터로 이제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총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혈액량이 증가하는 건 혈장량 증가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이 이 얘기거든요. 총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적혈구량과 혈장량의 상대적 기억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혈구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혈장량이 증가하는 게 훨씬 더 기여도가 크죠. 그래서 총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총 혈액량이 증가하게 될 때는 적혈구량이 증가하는 기여도보다는 혈장량 증가의 기여도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혈액량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혈장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고온 환경에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아주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즉 트레이닝을 통해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고온 환경에서의 운동 퍼포먼스도 향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제가 이제 답을 적어 놓은 건데요. 트레이닝에 의해 총 혈액량을 증가하면 이는 혈장량 증가가 주된 원인이고 적혈구량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또 생리학적으로 제가 자세히 적어 놓은 겁니다. 트레이닝에 대한 총 혈액량 증가는 혈장량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초기에는 알부민 합성 증가와 항인효 호르몬 알도스테론 작용으로 수분이 혈관 내로 유입되어 혈장량이 빠르게 증가한다. 이후 장기적인 트레이닝에서는 신장의 에리스로포이에틴의 분비 증가에 의해 적혈구량도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혈장량보다 적다. 따라서 총 혈액량의 증가는 혈장량의 기여도가 적혈구량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양도 범위도 많다고 생각하면 많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학문의 깊이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 위례 전국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